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가 아닌 이곳에서 하게 됐는데 미국 애들이 보통 공사 같은 거나 이거 처리를 하면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좀 그래서 내일은 독립기념일로 쉬니까 모레부터 다시 스튜디오에서 정상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일찍 마감하는 날이었어요. 내일이 이제 독립기념일로 쉬는 날이라 사실 이번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생겼던 거고 어쨌든 연휴 기간이라 오늘 장이 일찍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게 큰 건 없었는데 오늘 시장은 어쨌든 테슬라 랠리다. 테슬라, 리비안 같은 전기차들이 인도량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증시에 좀 많이 플러스 요인이 됐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표는 ISM 제조업 지수 정도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테슬라 오늘 6.9%나 급등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요 지수 같이 한번 보시죠. 작으니까 크게. 오늘 이제 다우존스 지수는 0.03%, 살짝이지만 어쨌든 상승 마감했고요. S&P는 0.12, 나스닥은 0.2% 상승했다. S&P 500 매부로 보시면 테슬라 보이시죠? 가운데 6.89%, 6.9% 올랐죠. 테슬라 정도 눈에 확 띕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애플 0.78%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빠졌고, 구글 내렸고요. 아마존도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눈에 확 띄네요. AMD도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ISM의 제조업 지수 8개월 연속 50을 밑돌았다. 50 이상이면 확장, 50 이하면 수축이거든요. 근데 8개월 연속 50 밑이었다. 그만큼 제조업은 안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도 한번 전해드렸었죠. 테슬라, 리비안 오늘 뭐 폭등했다. 그런 내용. 요거는 하나 또 받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 후반에 옐런 장관이 이제 죄송합니다. 옐런 장관이 중국 방문한다고 하죠. 이것저것 얘기할 텐데 중국 정부가 이런 걸 내놨습니다. 반도체와 태양광 그리고 뭐 이제 5G 뭐 이런 데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한다. 즉 미국에서 이제 각종 원천 기술 그다음에 뭐 장비 수출 제한 이런 거 하니까 중국도 화딱지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재료 갈륨 게르마늄 예전에 뭐 히토류 같은 거 뭐 이제 수출 안 하고 보복하는 것처럼 수출 제한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양나라 즉 미국과 중국의 이 기술 전쟁 이게 보통 일로 가는 건 아니다. 근본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요가 빠졌는데요. 요가 빠졌네요. 제가 요새 컴퓨터가 조금 이제 맛이 갔는 모양인지 여기 자꾸 이제 좀 오류가 많이 납니다. 그렇고요. 오늘 이제 장은 큰 건 없었으니까 빠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오늘 ISM 6월 제조업 지수부터 한번 보실게요. 6월 ISM의 제조업 PMI가 46이 나왔다. 블룸버그 집계치가 47.1이었다. 보시죠. 46이 나왔습니다. 5월에는 46.9였어요. 그것보다 더 하락했죠. 신규 주문은 조금 늘었는데 생산 감소했고 고용도 줄었고요. 재고도 감소했고 가격 지수도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내용이겠죠. 이게 상황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부터 2009년 이후에 50 밑도는 상황이 가장 오래 가고 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부터 2009년 그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미국 제조업 PMI가 50을 밑도는 기간이 가장 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제가 PMI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S&P 글로벌의 PMI가 먼저 나옵니다. 대신 두 번 발표해요. 속보치, 그 다음에 최종치. ISM은 한 번만 발표하는데 ISM이 약간 조금 더 전반적으로 좀 신뢰도가 높은 것 같다. 제가 봐도 그렇고요.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나온 건 ISM의 PMI다. 제조업 6월 PMI. 그게 50을 밑돌았고 8개월 연속 50 밑이다. 그래서 좀 제조업이 굉장히 안 좋다. 오늘 이제 S&P 글로벌의 6월
제조업 PMI 추정치도 나왔는데 속보치가 같았다. 46.3이다. 이것도 계속 50을 밑돌고 있죠. 그래서 제조업은 상당히 안 좋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 몇 번 전해드렸었지만 뭐 미국 경제지표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GDP 괜찮다고 하고 노동시장 강하고 이거랑은 좀 상반되죠. 이건 제가 전에도 많이 좀 설명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또 잠깐 또 한번 설명드리면 어쨌든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좀 낮긴 합니다. 미국 어쨌든 소비의 나라기도 하고 그리고 서비스업 비중이 상당히 높죠. 뭐 7, 80% 이렇게 됩니다. 서비스업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서비스업은 괜찮다고도 계속 나와요. 이제 조만간 나올 ISM이 6월 서비스 PMI도 5월보다 상승하는 걸로 나온다. 당연히 50은 넘고요. 또 상승하는 걸로 나온다. 그리고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이 뭐 주택하고 제조업 부분은 계속 안 좋고 뭐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롤링 리세션이다. 그런 설명들도 있는 거죠. 롤링 리세션이 다음에 돌아가면 그다음에 뭐 서비스업이랑 뭐 이쪽으로 가게 될 건데 뭐 그게 갈지 안 갈지 전체적으로 보면 연착륙으로 간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좀 서로 갈리긴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좀 설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롤링 리세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어쨌든 지금 제조업과 주택도 최근 좀 살아나잖아요.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뭐 좀 확연히 드러나는 거니까 제조업과 주택은 안 좋지만 서비스업은 여전히 괜찮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계속 버티고 있다. 노동시장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과 인플레, 고용과 인플레, 그 다음에 업황이 계속 좋은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좀 제조업이 계속 좀 안 좋게 나오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늘 조금 더 나왔어요. 그래, 봐라. 근데 결국 노동시장도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수치가 잘 나와서 그렇지, 이거 수치 자체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뭐 이제 가계조사, 실업률은 가계조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비농업 일자리는 기업조사에서 나온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이 내용 조금 못 보셨거나, 새로 느끼시는 분들은 저의 이제 3번 월스트리트 전에 기사, 그리고 저 전에 유튜브 방송, 이달 초에 있었던 지난달에 있었던 그 고용보고서 관련 그 기사와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실업률은 가계조사에서 나오고, 어쨌든 비농업 일자리는 기업조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기업보고서에서 빠뜨리는 것들, 뭐 개인 자영업자 뭐 이런 사람들 빠뜨리고 있어서 좀 이게 기업조사에서 나오는 비농업 일자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 있었어요. 오늘도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전에도 나왔던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좀 추가로 나온 얘기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 전에도 좀 있긴 했었는데 오늘 좀 더 많이 나오고 좀 전면적으로 좀 많이 나왔다. 어떤 얘기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 스타트업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었어요. 붐이 있었죠. 기본적으로는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이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뭐 줌 같은 거, 뭐 원격으로 하는 것들, 그다음 IT 이런 쪽이 엄청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해서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새로 생긴 겁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생겼죠. 그리고 무슨 대기환경은 그렇지만 사무실 환경, 뭐 공기질 뭐 이런 거 하는 스타트업도 많이 생겼었어요. 거기다가 연준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니까 유동성도 엄청 많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타트업이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미국의 고용보고서상에는 사실 새로 만들어지는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건 사실 기존에 정해진 패널 가지고 하는 거라서 새로 생긴 스타트업 얼마나 되는지 이걸 다 일일이 숫자가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스타트업이 또 금방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과거에 좀 이제 그런 자료를 만들어 좀 어느 정도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죠. 대충 매달 어느 정도 창업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망하고 그 와중에 이제 창업이 이루어지면 또 고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걸 이제 그거 관련한 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고용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거 자체는 굉장히 뭐 통계학적 방식을 이용해서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코로나 이후에 스타트업 창업이 엄청나게 많이 꽝 늘어났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스타트업 사실 돈 많이 못 받고 있어요. 돈은 많이 지금 줄었다는 게 그거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죠. 그 다음 경기 좀 둔화하면서 폐업하는 데도 좀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벌써 이것도 몇 년 됐어요.
코로나 이후 뭐 창업뿐 만게 2021년 뭐 이럴 때니까 예전에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났던 거 기준으로 그걸 기준으로 지금 적용을 하면 고용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지금 상황은 경기가 좀 많이 둔화해서 안 그런데 이 창업이나 스타트업 부분 관련 고용이 너무 많이 계산되는 것 같다. 그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섭 아바로니아는 어쨌든 매달 한 7만 7천 명 정도가 추가로 좀 과다하게 계산되는 것 같다. 이안 셰퍼드스는 한 대략 3만 명 정도, 3만 명 정도는 지금 좀 과다 계산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불거진 새로운 부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부분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오늘 기사를 썼지요. 노동시장의 이제 헤드 페이크 아시죠? 헤드 페이크인가? 주요 고용 보고서가 좀 과다 계산됐을 수 있다. 과다 평가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흐름 같은 거는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뭐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런 거죠. 연준이나 재무부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데이터 자체가 못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준과 재무부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가 틀렸다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게 맞다고 신뢰하고 그에 맞춰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갑자기 누가 문제 제기해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 이거 바꿔야 되겠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 이게 바꾸기 전까지는 그걸 가지고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올 고용 자료들을 보면 제가 이제 어제도 위클리 3분 어시스트를 통해서도 전망치 전해드렸지만 뭐 조금씩 뭐 매일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적어드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여전히 견고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 어쨌든 자료 나온 거 보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긴축으로는 계속 갈 거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함정 의심이 많이 강해지고 연준에서도 나중에 그걸 들여다볼 테니까 들여다보는 결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되면 그때 가서 고치긴 하겠죠. 근데 그건 좀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실제로 노동시장 생각보다 약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도 나오는 숫자는 괜찮겠지만 실제 고용시장은 더 안 좋다, 문제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경기 침체 관련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좀 더 나오는 것이 국제금리 역전폭이 더 벌어지고 있다. 지금 뭐 42년 만에 최고다. 뭐 1.1%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여기서 말하는 건 2년과 10년 차이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2년과 10년 국채금리 차이입니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마이너스 쭉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기 국채가 단기 국채보다 높아야 함에도 지금 그게 침체 우려로 역전이 돼 있다. 그리고 그 폭이 1년치로 보면 작년 3월, 올해 3월까지 쭉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했었는데, 그러니까 쭉 다시 좁혀들었었는데, 다시 좀 벌어지고 있다. 침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여기서는 계속되는 차입 비용 증가와 긴축이 결국 일자리와 투자를 줄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성장률은 결국 약간 실망스러울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높은 쪽으로 실망스러울 것이며 채권에도 안 좋을 것이다. 결국 이런 약한 성장이 저축률 상승으로 이어지면 그러니까 경기 안 좋아진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좀 모아둘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쉽게 경기 침체로 끝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 그런데 사실 이 국채금리 역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 요소다. 예전에 아주 그냥 극소수분들이 이거는 인플레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럴 거다. 연착륙의 신호다. 이렇게 봤었는데 어제 점차적으로 연착륙 전망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좀 대놓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긴 한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체는 없을 것이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침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내려가는 거다. 그 좋은 쪽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어제죠. 대놓고 얘기했다. 즉 결국 연착륙을 보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적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밌는 거는 오늘 모건 스탠리가 그 더들리죠. 더들리 하면 이제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원회 총재인데 대놓고 속된 말로 깠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아까 그 국채문제 연결돼서 바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빌 더들리는 틀렸다. 본드 시장에 대해서. 더들리가 제가 지난주에 그 3월 월스트리트 시간에 소개를 했었는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최소 4.5%갈 거다. 지금 뭐 3.7에서 8 왔다 갔다 하잖아요. 4.5% 무조건 간다. 인플레가 생각보다 높고 그 다음에 인플레가 뭐 자꾸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할 테고 연준의 양적 긴축도 계속 이뤄지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덜 살 거다. 그런 생각하면 최소 4.5% 이상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건 스탠리가 뭔 소리 하는 거냐. 국채금리 2에서 3% 보안 2에서 3% 사이 왔다 갔다 할 거다. 모건 스탠리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결국 떨어질 거다. 그래서 10년의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봤는데 뭐 약간 정도의 뭐 중간중간에 과정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모건 스탠리도 인플레이션이 안 높을 거야. 10년만 국채금리 2, 3%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더들리 4에서 4.5% 간다고? 뭔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뭘가야 좀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더들리가 뉴욕 연방준비은행 현직이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했을 텐데 어쨌든 뭐 나왔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들리는 향후 10년간 평균 2.5%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했지만 우리는 2%를 본다. 실질 기준금리도 우리는 더 낮을 거다.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10년만 국채금리 낮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계속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 결국 경기실적 가냐 안 가냐 이거 다 엇갈리는 겁니다. 증시까지도요.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은 연준이 긴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긴축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침체가 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은 연착륙이 좀 대세니까 인플레이션도 알아서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고는 있다.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랬고 모건 스탠리도 뭐 같은 뭐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낮을 거다. 그래서 10년 말 국채금리도 2에서 3%밖에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하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앙코 리서치에서 하는 얘기인데 경기 침체가 안 오면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얘기는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생각보다 좋으면 업황도 좋을 것이고 장사도 잘 될 것이고 그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더 높을 것이고 견고하고 끈적끈적하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떨어지다가 3%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사실 여기서 반등하면 굉장히 큰 조금 위험이 있는 거죠.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올해 2번 더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앙코의 말대로 다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뭐 소폭이지만 증시가 오르면서 오늘 이제 낙관현주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KT 스타턴 기술적 분석하는 분인데 기술주가 좋다. 모멘텀이 더 있다. 최소한 자신감을 더 많이 심어줄 수 있다. 그런 얘기. 톱니는요 오늘 S&P 500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4,752였는데 4,825까지. 오늘 마감 기준 생각하면 8.29%더 오를 수 있다. 톱니도 자기가 좀 공격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격적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에 이제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포모를 감안한 돈이 막 들어오는 거 생각하면 달성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데서도 조금 나왔었는데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1950년 이래 그러니까 전년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2022년에 마이너스를 보인 2022년 마이너스를 보인 다음에 상반기에 10% 넘게 상승을 하면 하반기에 수익률 중간값이 12%다. 그걸 수치화하면 5천이다. 난 그거보다 조금 적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쨌든 2022년에 하락을 했고 수익률이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보였고 2023년 초에 많이 올랐으면 하반기에 그만큼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역사적 교훈이다.
물론 역사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참고할 부분은 충분히 되는 거예요. 물론 과거 경험 뭐 아예 다 무시하는 분도 계신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이에 변수가 이런 걸 잘 보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참고할 부분은 되니까 참고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반다리서치 내용 보면 상반기 개인 투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1,450억 달러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올해 상반기거든요. 2022년, 2021년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그 전보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이게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당연히 기관들의 뭐 수요도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인만 놓고 보면 중시에 엄청난 유동성이 계속 공급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이나 재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다. 그 전에 한번 보세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유동성 부분을 무시할 수 없겠다. 유동성 부분이 꽤 있다. 그런 거 꼭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샘수발은 오노에서 포모로 지금 바꾸고 있다. 그런 얘기. 개인 용어 중에서는 이제 테슬라 사람들이 개인 투자는 가장 많이 샀다. 테슬라 크롭션 가격도 뛰고 있다고 하고 전망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월가나 전문가들이 항상 이게 저희가 정규분포라고 하죠. 이렇게 돼요. 오른다가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당연히 내린다가 보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거를 두루두루 잘 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한쪽을 너무 믿는 거는 조금 리스크한 부분이고 물론 이제 특정 전망이나 이쪽이 한동안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을 두루두루 좀 봐야 된다. 이게 작년 올해 계속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동안은 베어마켓론자들이 득세하다가 그것도 잘 맞아가다가 한동안 또 다시 또 불마켓 론자들이 또 득세하고 맞아가는 거죠. 물론 이게 좀 더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 조금 더 길게 보면 뭐 또 다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항상 감안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용들 같이 그래서 항상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 가지 의견을 계속 같이 말씀드리는 거다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 쪽에서는 좋은 얘기들이 많았지만 좀 여전히 신중론도 나온다. 지금 증시가 오른 게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큰데 하반기에 연말께 경기 침체가 오면 갑자기 조정이 올 수 있다. 없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갑자기 또 생기면 밀어져서 생기면 그게 또 리스크 요인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 테슬라 주식 전기차 주식 강세 보인 거,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그 정도 말고는 크게 오늘 뭐 장도 뭐 되게 일찍 뭐 오후 뭐 1시간 대충 엄청 일찍 끝나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참고 삼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거는 이번 주 금요일이 고용보고서 이게 이제 본 게임이고 그 전에 있을 구인 이직 보고서의 구인 건수 이것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독립기념일로 쉬니까 모레 또 FMC 6월 회의록이 나오거든요. FMC 하면 또 3월 월스트리트니까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